자, 일로와. 멀리. 해리. 코코. 천사. 천사 하나 더. 니케. 세나. 샤인. 자, 오늘 영상의 주제는 무슨 유기견만 보호하고 구조하고 그 아이들을 거두고 이러는 게 반려견 사랑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반려견을 키우면서 생각해야 될 것들 하나하나씩 생각나는 대로 영상에 이제 올리기로 했는데, 그 첫 번째 시간, 오늘은 애견 수영장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아이들 목욕 시킬 때 물론 뭐 돈을 내고 미용을 겸해서 아이들 목욕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집에서 그냥 셀프 목욕 시키는 분들도 많잖아요, 그죠? 근데 아이들 목욕 시킬 때 일반 사람이 쓰는 샴푸로 아이들 목욕 시키는 분 계실까요? 아마 강아지를 안 키우는 사람도 알 거예요. 강아지들은 피부가 약해서 사람이 쓰는 샴푸는 너무 자극이 심하니까 최대한 아이들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순한 성분의 샴푸를 사용하죠. 그렇게 아이들 막 빗질해주고 피부 관리 이런 걸 위해서 샴푸도 따로 구매해서 아이들을 이 청결 위생을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, 애견 수영장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. 아이들 그냥 집에 있어도 요즘같이 이제 막 여름 시즌 되고 이러면 더워서 애들 털 많이 빠지죠. 강아지 털 많이 빠지면 그거 참 치우기도 힘들고 쉽지 않은 상황인데, 그 애견 수영장이라는 곳에 그 수많은 강아지들이 같이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나와요. 과연 물이 버틸 수 있을까요? 녹조 현상이라 그러죠. 물이 흐름 같은 게 없고 기온이 올라가고 그러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녹조 현상이에요. 그만큼 아이들 그 털 같은 것도 많이 빠져 있을 거고 이래저래 불순물이 좀 많겠죠. 근데 수영장 물이 흐르나요? 대부분은 고여있는 물이죠. 뭐 열이면 9.5곳이 그렇지 않을까요? 저도 여기 굉장히 큰 아이들 전용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데요. 작년 영상까지 이렇게 돌려보고 그러면 아이들 여기서 수영하고 이런 게 많이 나와요. 올해는 지금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. 물을 받지 않고 있어요. 그 이유는 일반 가정에서는 에어컨 사용 때문에 전기세 요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시잖아요. 하지만 뭐 집에서 사용하는 물 정도는 뭐 설거지나 간단한 샤워에 필요한 물, 뭐 그 정도라서 크게 체감들을 못 하시는데, 전기세 외에 상수도 요금에도 누진세라는 게 붙습니다. 어마무시해요. 전기값보다 오히려 더 나옵니다. 여기 이 정도 면적의 수영장에 물을 꽉 채우면 보통 몇십만 원이 나오거든요. 아이들이 여기서 수영을 하고 놀고 나오면 그 위에 정말 눈이 온 것처럼 물 위에 그 아이들 털이 빠진 게 쫙 떠 있는데요. 그걸 암만 제가 걷어낸다고 한들 밑에 가라앉는 것들도 있을 거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끼기 때문에 물은 한 이틀만 지나도 굉장히 많이 뿌얘져요. 물론 지하수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하수라고 또 다 깨끗한 물이 아니거든요. 지하수도 수질 등급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등급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, 그건 정말 복불복이에요. 뭐 이렇게 주변에 농사를 짓는 곳 같은 경우엔 지하수 성분 검사해 보면 농약 성분이 검출될 수도 있는 거고, 뭐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물을 자주 갈아줘야 되는데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영장 물을 버리는데도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, 또 새로 받는데 하루,
그리고 물값은 계속해서 누질세가 붙으니까 나중에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수준까지 가죠. 어쩔 수 없이 물에다가 약을 타야 돼요. 수영장 전용 그 소독 양품이 있습니다. 그 뿌연 물을 계곡물처럼 맑게 보이게 하는데 성분이 얼마나 강할까요? 그리고 강아지 키우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아이들이 수영장에 들어가면 수영을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물을 마시는 아이들도 있어요. 뭐 거의 농약을 먹이는 거나 다름없죠.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올해 지금 수영장을 아예 사용도 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아이들 피부를 생각하면 수영장을 운영하면 안 되죠. 가까운 바다나 계곡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수영을 하면 참 좋겠는데 반려견을 싫어하는 사람들하고는 그게 또 하나의 또 분쟁거리가 되니까 점점 움직이기가 참 쉽지가 않아지고 있죠. 이런 거 그냥 쉬쉬할 문제가 아니고 한 번쯤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내용이라서 오늘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. 애견 수영장 좋아요. 저도 지금 여기 수영장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있고 하도 지금 녹조가 많이 껴서 수영장 물을 좀 빼고 있는 중이에요.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니까 한번 싹 빗물에 지금 고여있는 똥물 다 버리고 그리고 물을 한번 새로 받긴 받을 거거든요. 청소한 다음에. 이놈들은 제가 여기 앞에 오면 수영장 문 여는 줄 알고 지금 오늘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제 다시 수영을 하나? 그래서 좋아하고 있어요. 얘네들은 좋아해도 돼요. 저는 약품 안 섞을 거니까. 물을 빼내고 있는 중이에요. 이건 또 처음에 만들 때 잘못 만들어 가지고 기울기를 조금 줘야 되는데 그냥 수평을 맞춰서 만들어 놔갖고 물이 안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. 물 빼는 그 모터가 있어 가지고 그거 또 한 5시간 정도 켜놔야 됩니다. 그럼 물이 한번 싹 빠지겠죠.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장마라 그러니까 이따가 제가 비를 좀 맞으면서 솔 갖고 와서 한번 또 싹 묵은 때 좀 벗겨내고 다시 맑은 물로 한번 닦아내고 그리고 소독을 한번 해야 돼요. 안 그러면은 뭐 그냥 병균이 그대로 있는 거니까. 여기서 애들 이제 7월달 중순 이후부터는 또 굉장히 무더운 날이 좀 있고 그럴 거니까 올해는 애견 수영장을 어떤 영업적 목적이 아니고 그냥 저희 애들 더위 식히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호텔링 온 친구들 물 깨끗할 때 같이 들어가서 좀 놀게 하고 뭐 물값이 좀 부담되긴 합니다만 뭐 아이들 또 수영하는 모습 유튜브로 촬영하고 그러면 또 좋은 소재거리가 되기도 하니까요. 반려견 수영장에 돈을 내고 가시게 될 거 아닙니까? 그죠? 당연히 깨끗한 물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수영하고 놀고 싶고 그러신 견주님들 많은 거 아는데 그 깨끗함이 유지되기 위해선 그만큼 또 약품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인 거고 그런 거를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. 그냥 수영장이니까 당연히 깨끗하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고여있는 물, 계곡물을 끌어다 쓰고 막 물이 계속 흐르는 곳이 아니라 그러면 아이들 애견 수영장에서 수영놀이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목욕을 시켜 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아이들 피부 상태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대로 잘 유지가 될 겁니다. 아마 이런 거를 이슈화 시켰던 분은 없을 거예요.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살 깎아 먹기죠. 저도 애견 운동장하고 애견 수영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수영장은 올해 일반 내장객을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받지도 않을 거거니와 앞으로도 돈벌이를 위해서 약품을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운영할 생각은 없으니까 바닷물이 아니면 그냥 대충 뭐 흐르는 물에 살짝 닦아주면 된다 이 정도 생각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. 반드시 그 약기운이 빠질 수 있도록 샴푸질 깨끗하게 잘 해주시고 아이들 건강관리 문제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영상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